네, 안녕하세요. 제 편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매매 사업자 질문 받아볼게요. 따뜻한 봄님 안녕하세요. 1억 이하 빌라를 작년에 낙찰받고 축하드립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도 안 되고 비싸게 못 받는다고 해서 월세를 줬는데요. 아이고, 원하는 시기에 매도를 하지 못하신 상황이라 임대를 놓으셨나 봐요. 첫 번째, 만약 2년 후 매도 시, 그러니까 매매 차익 계산할 때 2년 동안의 임대료도 포함해서 세율을 따지나요? 아니요, 별개입니다. 2년 동안 임대료를 받으신 거는 그냥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되고 매매 차익은 그냥 별개입니다. 두 번째, 만약 이 빌라를 월세 준 상태로 장기로 가져간다고 했을 때 다른 부동산을 낙팔할 때 매매 사업자로 적용받는 세율에 불이익이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매 사업자는 가진 주택이건 천채건 만채건 그냥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 사업소득세를 냅니다. 상관이 없어요. 다만 여러 개 부동산을 가지게 되실 경우에는 세 번째 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택 수가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그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초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및 진행 예정인데요? 이거 잘린 것 같은데 일단 읽어볼게요. 역대 낙찰가의 퍼센트로 수익 분석을 했었습니다. 알고 보니 감정가의 60 및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인데 대출 한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감정가 1억의 60%는 6천만 원 대출, 낙찰가 8천의 80%는 6,400만 원 대출, 신탁 대출 6천만 원 대출 실행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팀면 이게 어려워지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LTV, 감정가 60 혹은 낙찰가 80 둘 중에 하나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한도를 잡는다는 건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사업자 대출 중에 낙찰가만 기준으로 그냥 해주시는 곳도 있고 최대 LTV 퍼센트까지 해주시는 곳도 봤습니다. 해서 기본적인 건 이게 맞는데요. 하지만 모든 대출처가 다 이렇게 대출해 주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많은 곳에서 대출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맞기는 합니다. 몽상꾸님 댓글로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드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도 댓글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빠른 트리거님, 대표님 지난 글에 댓글 달았는데 혹시 해서 이 글에도 댓글로 질문 드려요. 잘하셨습니다. 최신 글에 댓글을 다셔야 제가 조금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 글에는 댓글 확인이 좀 느립니다. 어제 강동구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축하드려요. 현재 거주 중인 강남구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매도하려고 내놓은 상태라 낙찰받은 강동구 아파트를 주택 매매 사업자로 단기 매도하려고 합니다. 강남구 주택을 매도하고 강동구로 하시는 건가요? 뭐 아무튼 주택 매매 사업자를 현재 거주 중 강남구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문제 없고요. 무엇보다 매매 사업자 등록 후에 낙찰받은 강동구 아파트를 매도한 후 강남구 주택만 남기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문제 없나요? 네, 문제 전혀 없고요. 강동구 아파트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구 주택을 매도해도 강동구 아파트는 매매 사업자의 재고 자산으로 넣어버리면 강남구 주택을 개인 이름으로 양도세 매도할 때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강동구 아파트 매도한 후 강남구 주택 남기고 매도하셔도 되고 강동구 아파트 매도하기 전에 강남구 주택을 얘가 재고 자산에 들어있다면 강남구 주택을 매도하셔도 1세대 1주택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없으십니다. 꼭 답 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액션 딸기님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경매 공부 중인데 한 번 입찰도 해보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첫 입찰이 중요하죠. 가용자산이 3천만 원이어서 소액으로 하다가 이사 관련 1천만 원 묶여서 이제 2천만 원 있습니다. 당분간 또 돈 모으면서 경매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현재 경차 몰고 있는데 이놈이 자꾸 고장나서 이제 바꿔야 합니다. 신차 대출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러면 추후 매매 사업자로 아파트 낙찰 시 경락잔금 대출이 80 나오기 힘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선생님께서 대출이 뭐 자동차 대출이 있건 주택담보 대출이 있건 뭐가 있건 그렇건 간에 사업자 대출로 잔금 대출 받으시면 8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붉은 노지님 안녕하세요. 먼저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남편, 아내 둘 다 직장인이시고 소득까지 그다음 마이너스 통장 1주택 보유 상황까지 정말 자세히 적어주셨네요. 소액으로 지방 아파트 또는 경기도권 빌라 경매 진행해 보려 합니다. 자체 입찰 양식을 기준으로 경락 대출이 나온다 해도 저가 아파트이다 보니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겠다 싶어 낙찰 시 매매 사업자 등록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잘하셨고요. 남편 명의로 낙찰 후 매도 시 매매 사업자로 가능한가요? 네, 물론이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매도 차익에 따른 세금도 종소세 처리되나요? 네. 매매 사업자는 무조건 종소세입니다. 남편 명의로 낙찰 후 대출을 매매 사업자로 받을 경우 한도 책정이 어찌 되나요?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LTV 70 내외로 보시면 되고요. 감정가 70, 낙찰가 80%둘 중에 하나 낮은 금액으로 아마 나가실 겁니다. 개인 명의의 주택 및 대출은 상관없나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두 분 합쳐가지고 1주택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인 경우에보단 대출 한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사업자 대출은 주택수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둘 중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쌓였던 질문 댓글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전 댓글로 가가지고 한번 받아볼게요.
봅시다. 이전에도 댓글을 주셨던 분들이 좀 있어서 댓글이 109개, 네, 좋습니다. 댓글 100개 쌓일 때마다 새로 글을 쓰려고요. 계속 매번 새로 써봤는데 특별히 의미가 없더라고요. 세 분 질문 주셨네요. 한번 이어서 해봅시다. 올보마님, 안녕하세요. 현재 2주택 유지 중입니다. 공시지가 1억 물건 낙찰 시 취득세 1.1%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정비사업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주택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헷갈립니다. 재고주택은 매매사업자가 사업자로 팔 주택을 장부에 기록해 놓은 것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께서 보유하신 주택이 여러 개가 있을 텐데 그중에 원하는 걸 재고주택으로 넣고 원하는 걸 재고주택으로 안 넣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주택 모두 재고주택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요,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넣고 싶은 걸 넣고 안 넣고 싶은 걸 안 넣으시면 됩니다. 경비 처리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된다는데 네, 맞습니다. 경비가 100이면 공제도 100 그대로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공제라는 게 세액 공제가 아니고 소득 공제예요. 선생님께서 100만 원을 버셨는데 그 100만 원을 버는 과정에서 100만 원 지출이 있었다면 100만 원 중에서 지출 100만 원을 뺀 금액인 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소득이 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경비처리 100만 원을 한다고 치면 200 빼기 100, 1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거고요. 소득이 1000만 원인데 경비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 빼기 100 해서 9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경비 처리예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 장황하게 길게 써서 죄송하다고 할 정도로 길게 쓰셨네요. 한번 자세히 읽어봅시다. 안녕하세요, 제편님. 매매사업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올해 아내 명의로 매매사업자를 내고 경매를 시작하려는데요. 대출에 관한 궁금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조정지역 빌라 낙찰을 희망하는데 대출 심사 가능할까요? 올해 3월부터 월 100 정도 돈인 공기업 연봉 7, 8천. 매매사업자는 아내 명의로 낼 건데 남편 소득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오는지 한도에 대해서 여쭤보신 건데 아내분께서 시간제 근무 소득 월 120 정도면은 아마 개인 대출은 받기 어려우실 것 같고 사업자 대출로 하셔야 됩니다. 월 120 정도면은 사업자 대출 받으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사업자 대출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받는 대출이라서 선생님 소득, 뭐 기대출 이런 거 굳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 충분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번 질문, 알고 있기로 매매 사업자를 내고 수익이 생기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내가 현재 직장 가입자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을까요? 직장 가입자시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직장에 대해서만 내시면 돼요. 국민연금을 가지고 직장 가입자인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직장이 있으면 사업장이 100개건 1000개건 직장에서만 국민연금을 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가 있으시면 근로소득 외에 추가 2천만 원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추가 소득에 대해서만 발생을 해요. 수익이 400만 원 이상인 경우 수익금 마이너스 3,400만 원 12 나누기 7.09는 아니고 수익금이 2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매매 사업자의 수익이 5천만 원 이렇게 났다 하면은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중간에 잘려가지고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네, 정리하면 대출에 관한 궁금증이 세 가지 있으신 분입니다. 아내분은 시간제 근무 소득이 있고 질문 주신 본인께서는 공기업 다니시고 있고 매매 사업자를 아내 명의로 낼 건데 남편 소득도 볼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아내 명의로 대출한다고 나오는지 여쭤보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월 120 정도 시간제 근무 소득이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사업자 대출은 문제 없고 개인 대출로 하실 거면 DSR에 걸려가지고 안 되실 거예요. DSR을 산정할 때는 남편분 소득이랑 대출도 다 같이 합쳐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다른 기대출이 없으시다면 개인 대출 한도도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매매 사업자를 내고 수익 생기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에서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내가 현재 직장 가입자이니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이렇게 계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맞게 알고 있을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쉬운데요. 직장에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만 국민연금을 지불을 하고요. 사업장이 몇 개건 간에 사업장이 100개건 1000개건 그 사업장의 직원이었다면 국민연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음은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가 있는 경우엔 근로소득 외에 2천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종합소득이 예를 들어서 뭐 금융소득, 뭐 이자소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2천만 원 이상 발생을 했을 때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책정합니다. 수익이 3,4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전혀 제가 아는 바랑 달라서 만약에 5천만 원을 버셨다. 매매 사업자로 버신 5천만 원 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건보료 책정이 얼마나 되는지는 개인마다 얼마나 부과되는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전화를 하면은 선생님 소득이나 뭐 재산 같은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분위를 나눠서 그 분위에 따라 가지고 건보료를 산정을 해줍니다. 한번 직접 전화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3번 질문. 현재 1주택 1오피스텔 보유 중이고요. 1주택은 재건축 아파트라 장기 보유 계획이며 오피스텔은 공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올해 6월 되면 오피스텔 2년 보유로 매도하려다 문득 궁금합니다. 2년 전 취득한 오피스텔이 현 시점 매매 사업자를 내고 매도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미납 관리비가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되시고,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냥 임대 수익, 월세, 뭐 사무용으로 사용을 하신 게 되면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했을 때 부가세 부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발빠른 트리거님. 이거 지난번 글에서 아마 답변을 드린 강동구 강남구 선생님이신 것 같죠? 여기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늦게 확인을 해 가지고 최신 글에 질문을 다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 강남구 1주택은 재고자산으로 남는 게 아니고 재고자산으로 넣을지 말지는 본인 선택이라 상관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개인으로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매매 사업자는 매매 사업자로 매도해도 되고 개인으로 매도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강력한 점이죠. 개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매매 사업자 등록 이후에 묶여버리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본인이 선택해서 재고자산으로 넣을지 말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대표님, 저 어이 아니고 아이죠? 아, 이제 본인 편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저 이런 언어 유희 정말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매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 주소를 거주 주택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건지 전혀 문제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문제는 없는 건지, 네, 문제 없습니다. 지난번 글에서도 답변을 드렸고 이번 글에서도 재고자산 주택은 본인의 선택으로 넣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점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 한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만 답변을 드리고 이번 답변도 맞춰볼게요. 보시면 다른 분이 답을 주셨네요. 검정 텀블러님, 제가 이전에 도와드린 분 같은데. 오, 저 이런 거 너무 좋죠. 저한테 가르침 받는 분들이 다른 분들을 또 가르쳐 주신 선순환이죠. 저 선순환 되게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검정 텀블러님. 예전에 답변을 드렸나? 그냥 공부해서 하시는 건가? 가보죠. 일단 쪼꼬미님, 근로소득 연봉 7,300만 원입니다. 매매 사업자로 단기간 매도 예정인데 종소세 거부료가 걱정입니다. 주변 분 다른 명의가 없고요. 매매 사업자로 하려는데 세금 문제를 포기해야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종소세 건보료가 걱정된다고 하셨는데 건보료는 본인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매매 사업자로 수입이 발생하고 소득이면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면 건보료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일부를 건보료를 내는 거니까 그건 좀 너그럽게 수익이 발생한 부분만큼 빼준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매매 사업자의 꽃이에요. 왜냐하면 비용 처리를 개인일 때는 할 수 없는 것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순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로 포기하시지 말고 일단 경매를 낙찰받아서 어떻게 매도하면 얼마가 날고 비용 처리는 뭘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서 시뮬레이션 많이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매매 사업자를 시작하는데 용기를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사 손해 보더라도 괜찮아요. 이게 인생이 망하지 않을 정도의 손해라면 괜찮습니다. 교육비로 치면 되고, 한 번 사이클 돌려본 사람이랑 돌려보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배우는 실전 지식도 책으로 10권 읽은 보다 훨씬 더 많이 머리에 남고, 그런 점들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또 수익으로 연결 지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을 망설이시는 거를 너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하이먼 민키스티 모델님, 안녕하세요. 1주택 상태에서 매매 사업자로 추가로 주택 매수 후 나중에 개인으로 변경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기존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인데 매매 사업자로 추가 주택 매수 후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나요? 아니요, 가능합니다. 매매 사업자로 주택을 매수하신 다음에 그 주택을 재고자산에 넣으시면 기존 주택을 양도세로 매도할 때 양도세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해요. 대표님께서 답 주시겠지만 주택 매매는 그냥 개인 매수입니다. 네, 그렇죠. 여쭤보신 게 아마 재고자산으로 등록이 되는 걸 뺄 수 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개인 매수 맞고, 그 다음 매매 사업자 주택 매수하는 거 아닌 거 맞고, 매매 사업자 사용해서 양도세 처리하는 부분을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신고의 차이다 맞고, 1가구 1시적 2주택 양도세 관련해서는 국세청 포스팅 거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랑 다르게 답변 주신 것 같은데, 매매 사업자가 보유한 재고자산 주택은 개인으로 양도세 매도할 때 주택수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위주로 받고 있는데 어떤 거를 그냥 테마로 다뤄가지고 한번 강의식으로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어요.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매매 사업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질문들 계속해서 받아드릴게요. 그리고 매매 사업자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사실 매매 사업자의 강점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돈을 빨리 정리하고 다른 물건으로 옮겨가지고 또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매매 사업자의 가장 좋은 점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 투자를 하면 양도세 때문에 빨리빨리 팔고 사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하게 되면 빠르게 세금 덜 내면서 팔고 또 다음 거 투자하고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시간이 곧 돈이에요. 황금성이 곧 돈이고 경매로 돈을 벌고 매매로 돈을 버는 거는 매매 사업자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살 때 혹은 팔 때 부동산 지식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매매 사업자는 그 과정에서 황금성을 높여주고 돈의 순환을 높여줄 뿐이지 매매 사업자는 부동산 투자자가 꼭 활용해야 하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도구를 여러분께 친절하게 앞으로도 그리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안녕.